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17일 유로컵 내선과 A매치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란드 대 네덜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6월 평가전에서는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해당 경기가 모두 홈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졸전이었던 유로 예선에서도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홈에서의 결과는 항상 좋았다. 결국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본선에서의 퍼포먼스를 장담하기 어려운 편이다. 실제로 유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웨일스를 상대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유 슈팅 연계에 그치기도 했다. 주포인 레반도프스키가 메이저 대회에서는 늘 부진하는 편이라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이어서 네덜란드가 3포트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팀이라는 평가는 여전하다. 물론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 편이다. 시몬스를 제외하면 공격진이 그다지 힘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기는 하다. 특히 공격진의 기복이 심하니 상대가 수비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전진하는 빈도도 상당하다. 때문에 반다이크와 데브라이 등 상당히 훌륭한 수비진을 갖추고 있음에도 액면과 대비 실점이 많은 편이다. 일단 폴란드의 경기력이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물론 네덜란드도 공격진의 기복으로 인해서 수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점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네덜란드가 중원의 힘으로 점차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네덜란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A매치 무패 행진은 쭉 이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몰타와 불가리아에게 실점이 나오고 비기는 등 경기력이 너를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사실 전문가들도 슬로베니아의 전망 자체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오블락이 세이브로 버티면서 세슈코의 한 방으로 비비는 것 이외에는 큰 힘을 쓰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선에서의 경험이 적은 구성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덴마크도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다. 일단 에릭센과 호이비에르의 기동성 저하됐다.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호일룬의 대활약이 본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호이비에르가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고 상대가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간격을 급격하게 좁히는 식으로 운영 중인데 미드필더진이 간격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도저도 아닌 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덴마크의 경기력이 전력 대비 받쳐주는 결과가 될지 의문스러운 상태다. 일단 슬로베니아의 전술 자체도 오블락이 세이브로 버티면서 세슈코의 한 방이라는 것이 전부일 수 있지만 이번 경기가 그나마 이 양상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르비아는 공격진의 퀄리티는 사실 잉글랜드에 꿀리지는 않는다. 지난 매치에서도 타디치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미트로비치가 모두 골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라호비치까지 있는 전방 전력은 이미 월드컵에서도 세르비아를 다크호스로 불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다만 세르비아가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상대로 흔들리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나 전반적인 전력에서의 꾸준함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어서 잉글랜드도 막판에 갑자기 흔들리는 중이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공격적으로 매우 화려한 스쿼드를 구성했고 이를 위해서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고집을 꺾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 때문에 브라질과 벨기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부진하는 등 오히려 수비진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워커, 덩크, 트리피어 등 수비진의 개인 폼이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다. 공격진이 화려한 것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이다. 잉글랜드가 우세한 전력이기는 하다. 잉글랜드도 상당히 공세적인 플레이나 엔트리를 구성하는 편인데 세르비아의 공격력도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현재 워커나 트리피어 같은 수비 진영의 폼 저하라는 면에서 잉글랜드도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세한 전력 차이로 점차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잉글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에콰도르 대 온두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플라타와 프레시아, 사르미엔토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그루에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전방 공격수 로사노하고 윙포워드 핀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나자르 로드리게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는 플라타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상대 페널티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공격수에게 질 좋은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의 공격 퍼포먼스를 온두라스 수비진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에콰도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나마는 기본적으로 웅크리는 팀에게 약하다고 봐야 한다. 북중미 예선에서도 의외로 가이아나를 상대로 전반부터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0으로 제법 고생한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물론 4-4-2나 5백 등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의 효율 자체는 수비에서 보는 편이다. 결국 파라과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어서 파라과이도 별다른 공격적인 장점은 없다. 페루를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거둔 매치 이외에는 남미 예선에서 골을 기록한 적 자체가 없을 정도다. 칠레를 상대로는 나름 피치를 올려서 빅찬스 메이킹을 어느 정도 해내기는 했는데 3개의 빅찬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파라과이보다 남미 예선 실점이 적은 팀은 없다. 두 팀이 모두 늪축구 양상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능한 편이다. 따라서 두 팀이 서로 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파라과이가 파나마를 상대로는 우세한 흐름을 잡고 그동안 강한 면모를 자주 보여주는 편이기도 했는데 냉정하게 지난 경기 빅찬스를 다 날린 공격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